반갑습니다. 보험 전문가 굿밸런스 보험 인사드립니다. 제가 일을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객님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도 많아졌는데요. 청구만큼이나 많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내가 원하는 수준의 보상을 못 받거나 반대로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이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방병원 이용입니다. 제가 지식이 부족할 때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우가 없으셨을까요? 저도 교통사고가 처음 발생하다 보니까 주변 지인분들이 한방병원 가서 몸에 좋은 치료 받고 보험회사에 보상을 받을 때도 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무조건 한방병원만 이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추나 치료나 침, 부항 이런 시술을 하고 또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처방을 받았죠.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병원 진료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나한테 맞는 진료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진료가 쌓이게 되면 보험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게 꼭 필요한 치료였는지, 치료의 효과가 정말 있었던 진료였는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맞는 건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한 병원비에 대해서 채무보존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을 다닐 예정이고 침, 추나 부항 등의 치료를 받을 때에는 해당 치료가 증상 개선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문진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소송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고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사고 사진만 찍으면 안 됩니다. 사고가 나면 저도 그렇기는 한데요. 우선 파손 부위를 보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파손의 부위가 앞쪽인지 뒤쪽인지 확인을 하기가 어렵고, 문제는 사진으로 보면 이게 파손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면 영상과 음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블랙박스도 있지만 사고가 발생이 되면 차에 내려서 파손 부위를 찍을 게 아니라 사고 차량으로부터 해서 한 바퀴를 돌면서 주변 영상과 파손 부위까지 촬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현장의 소리, 차량의 위치, 상대방의 목소리, 그리고 나의 움직임까지 모두 담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고로 인해서 여기가 파손되었네요. 사고로 인해서 목이 너무 아프네요. 이런 것들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만으로는 정말 사고로 인한 파손인지 사고로 인한 부상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 병원을 바로 가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병원을 한참 뒤에 가게 되면 이게 또 의심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진은 답이 아닙니다. 영상이 정답이다. 세 번째는 보험사와 대화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보험금 청구를 하더라도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하는 이유를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대인 접수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멘트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상 담당자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많이 아프시죠? 많이 불편하시죠? 마치 나를 걱정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정보를 수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인 담당자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위임을 한 손해사정사가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위임,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주고 업무 처리에 위탁을 맡긴 겁니다. 물론 손해사정사의 위임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그날 괜찮으셨어요? 당일엔 병원 안 가신 거죠? 3일 뒤에 통증이 있으셨다고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했던 말 한마디가 나중에 보상 전체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님들에게 어떤 팁을 드리냐면,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는데 하실 말씀이 있다면 메시지나 문자를 남겨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몸 좀 추스리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간혹 보험사 측에서 이런 멘트를 하면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많이 안 다치신 것 같으니까 대인 굳이 안 넣으셔도 되겠네요. 이 말 네 하고 대답하는 순간 그 녹취가 나중에 보상을 포기하는 것처럼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은 줄이시고 보험사의 제안은 절대 전화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합의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경우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사고가 처음이신 분들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그대로 합의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조건이에요.
가치 신고에 비하면 보상이 잘 되는 겁니다. 보험사에서 흔히 하는 말들이죠. 하지만 절대 아무 생각 없이 합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산정 내역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는 보상금은 단순히 감정이나 느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손해배상 항목들이 세세하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단 일수라던가 통원 횟수, 위자료, 과실 비율 이런 항목들이 각각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그 금액이 적절한지 빠진 건 없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정 내역서를 보지도 않고 합의를 하는 건 마치 집을 살 때 아니면 이사를 갈 때 그 집의 근저당 설정을 보지 않고 그냥 도장을 찍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 과실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50%로 잡았다면 산정 내역서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제 과실이 너무 높게 잡힌 것 같습니다. 30%로 조정해 주세요 라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보험사에서는 한시적 장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영구 장애가 남게 된다면 인정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이 꽤 괜찮네? 아니면 그냥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그 순간부터 모든 판은 보험사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 꼭 이렇게 죄송하지만 산정 내역서를 먼저 보내주세요.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보상금과 협상 위치를 완전하게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소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소송까지 꼭 가야 되나요? 소송이라고 하면 왠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혹시 지면 어떻게 되죠? 게다가 돈 문제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급함이 오히려 큰 손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합의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도 이미 사전에 쌓여있던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건이 소송으로 가면 자신들이 불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여러분의 과실이 크지 않고 실제로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소송까지 가서 불리할 게 전혀 없습니다. 법원은 보험사보다 피해자 입장을 훨씬 더 배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결국 소송은 억지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이지 정당한 피해자라면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